지난 12월 14일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보이던 전동차가 대구 지역에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전철은 길게는 10량으로 다니고 8량, 6량, 그리고 짧은 게 4량이었는데 대구 지역에 운행을 시작한 이 전철 2량 편성 열차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노선은 대경선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주변 경상북도를 연결하고 있는 노선이라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대경선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면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라는 수식어가 보입니다. 광역철도 사업은 다음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노선 중에서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시행되는데,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건설비의 30%는 해당 노선이 지난 지자체에서, 그리고 나머지 건설비의 70%는 국비로 지어집니다. 보통 광역전철이라고 하면 인접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광역전철이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되어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철은 부산과 울산을 이어주는 동해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노선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광역철도 사업이 아닌 일반 철도 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30%의 건설비를 부담해 지어진 광역철도 사업은 대경선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경선도 처음 시작은 광역철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 용량을 이용해 일반 철도를 증편하고 대구 3호선과 환승 역사를 만드는 방안으로 2009년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운영비 관련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고, 2012년에는 또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각 지자체별 재원 분담 기준 문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 철도 사업으로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 또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건설비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신청했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대경선은 선로를 새로 까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부선을 그대로 활용하고 ITX나 무궁화호 사이사이에 대경선 열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열차는 평일 100회, 주말 96회 운행해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0분 간격입니다. 그렇지만 배차 간격이 딱 이렇게 균일하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무려 1시간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시에서 13시 정도의 대경선을 이용하려면 미리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경선에 다니는 열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보기에는 동해선, 경강선 전철과 비슷해 보이고, 열차 내부 역시 최근에 도입되는 코레일 광역전철 차량과 같지만 이 열차는 단 2량 1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은 열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광역전철이 아무리 짧아도 4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경선 차량은 굉장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량에서 2량으로 짧아졌으니 차량 가격도 저렴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열차 한 량에 38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동차는 한 량에 15억 원 정도 한 것에 비하면 대경선 전동차 가격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데, 최소 4량이었던 것을 2량으로 하게 되면서 열차 운행에 필요한 부품 배치를 다시 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 량당 가격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열차가 딱 2칸으로 다니다 보니 정거장 길이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대경선 열차가 정차하는 역 중 딱 한 곳, 사공역을 제외하면 모두 기존의 열차가 다니던 역들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승강장 역시 기존 승강장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다만 대경선은 고상홈을 사용하므로 기존 승강장 한쪽에 높이가 높은 승강장을 만들고 스크린도어와 관련 설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광역전철 승강장과 비슷하지만 위치가 KTX나 ITX, 무궁화호가 수시로 다니는 승강장 한복판에 세워져 있고, 딱 2량 1편성의 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승강장 길이도 굉장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경선은 현재 대구역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지만, 다른 광역전철역에서 흔히 보이는 환승 통로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부 경로를 통해 대경선역에서 대구 1호선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교통카드를 찍고 열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경선 어른 기준 운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경선 이용 후 대구도시철도나 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 30분 이내 환승 시 기본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기준이며 1회권으로는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대경선 역 중에서 유일하게 대경선 광역전철만 운행하는 역으로 사공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역도 원래는 무궁화호 일부 열차가 정차하던 아주 작은 규모의 역이었으나 대경선 공사를 위해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금은 대경선 광역전철역으로 다시 개통한 것입니다. 물론 뒤이어 소개할 몇몇 역들이 추가된다면 대경선 광역전철만 운행하는 역도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광역전철이 생기면서 역이 추가되거나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하던 역을 그대로 광역전철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 간 간격이 좁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열차가 가다 서다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대경선은 오히려 정차역을 너무 빼버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미역에서 경산역까지 61.85km의 정거장은 단 7개에 불과합니다. 도시철도는 보통 1km마다 정거장을 놓고 역수가 적은 노선인 경강선도 56km에 역 12개, GTX-A가 84km에 11개임을 생각해보면 대경선은 정차역이 정말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대경선을 추진할 때에는 7개가 아닌 9개로 가칭 원대역과 외관 공단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 단계에서 사업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때보다 15% 이상 증가해버렸고 그래서 외관 공단역과 원대역 신설을 빼버리고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관역에서 다음 역인 서대구역까지는 거리가 무려 23.3km가 되었습니다. 일반 도시철도라면 이 사이에 정거장 20개 이상은 들어갈 거리이고 23.3km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부산 김해 경전철 전체 노선 길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철도 노선 1개에 해당하는 거리를 대경선은 정차 없이 가볍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경선이 지나는 곳 중간에는 양목역과 신동역이 있습니다. 두 역은 무궁화호 일부 열차가 정차하는 역인데 대경선 광역전철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구간이 복선 전철화되면서 무궁화호가 정차하던 중간의 작은 역들은 광역전철 전용으로 바꿔버리고 무궁화호는 주요 역에만 정차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전철보다 무궁화호가 등급이 더 높은 열차인데 양목역과 신동역은 등급이 더 높은 무궁화호는 정차하면서 이보다 등급이 낮은 광역전철은 통과하는 조금 이상한 모양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호가 운행할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만큼 이 두 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외에 대경선에는 추가 정차역이 몇 곳 있습니다. 일단 사공역과 외관역 사이의 북삼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원래 계획에 있었다가 빠진 두 역, 가칭 원대역과 외관 공단역 중에서 원대역은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칭 원대역은 가까운 곳에 3호선 달성 공원역과의 환승을 위해 신설되는 역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확정이 이 두 곳이지만 이외에도 대경선의 추가 정차역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대경선은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일단 현재 추진 중인 대경선의 추가 연장은 구미역에서 김천역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2월 14일 개통한 대경선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징이 많은 광역전철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대전과 그 주변 지역을 잇는 충청권 광역전철도 공사 중에 있는 등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광역전철망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대경선은 그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